1980년대 후반 한국의 농가들은 새로운 기회에 주목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의 대형 설치류인 뉴트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뉴트리아는 스페인어로 수다를 뜻하며 두꺼운 모피와 영양가 높은 고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피 산업이 붐을 이루던 시기였기에 한국에서도 뉴트리아를 사육하여 모피와 고기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1985년 프랑스를 통해 처음으로 100마리의 뉴트리아가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폐사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1989년 불가리아에서 다시 60마리를 수입하여 충남 서산의 한 농장에서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적응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번식에 성공하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약 2,400마리로 개체 수가 늘어나며 사육 산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뉴트리아 사육에 대한 광고가 자주 실렸습니다. 최고 소득 뉴트리아 계약 사육, 2000년대 최고의 히트 모피 등 매력적인 문구로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트리아는 모피뿐만 아니라 고기, 꼬리, 이빨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트리아가 외래종이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생태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뉴트리아는 남아메리카의 습지와 늪지대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한국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번식력과 식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대비가 없이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국내에서 모피 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모피 코트와 같은 고급 패션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여우나 밍크 모피는 고가로 거래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뉴트리아 모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아 모피는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며 여우나 밍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농가들은 뉴트리아 사육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인식했습니다.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들은 뉴트리아 사육을 장려하며 사육 방법과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뉴트리아 사육에 뛰어들어 초기에는 성공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트리아 사육 산업은 곧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국제 모피 시장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뉴트리아 모피의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뉴트리아 고기의 식용화에 대한 한계입니다. 뉴트리아 고기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설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식용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적 규제와 유통망의 부재로 인해 뉴트리아 고기의 판매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사육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뉴트리아는 원산지 남아메리카와 다른 한국 기후에 적응해야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취약하여 난방시설과 보온 대책이 필요했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뉴트리아의 사료 공급과 질병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육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뉴트리아 사육 산업은 점차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뉴트리아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자연에 유출시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트리아는 야생으로 유입되어 하천과 습지를 중심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아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동물로 한 해에 최대 3번까지 임신이 가능하며 한 번에 5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렇게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개체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식욕이 왕성하여 하루에 자기 체중의 25%에 해당하는 식물을 섭취합니다. 주로 수생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먹는데 이는 습지와 하천의 식생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뉴트리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농작물인 벼, 옥수수, 채소 등 갉아먹어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또한 뉴트리아가 파놓은 땅굴은 하천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약화시켜 홍수나 침수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뉴트리아의 땅굴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뉴트리아는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어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토종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뉴트리아는 기생충과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로서 수인성 질병의 확산 위험도 높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뉴트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 환경부는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고 포획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연에 널리 퍼진 뉴트리아를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뉴트리아를 잡아오며 한 마리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순매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뉴트리아의 번식력과 생존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낙동강 유역에서만 약 1만 마리 이상의 뉴트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트리아가 자연에서 급속도로 번식하며 생태계를 교란시키자 사회 전반에서 뉴트리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뉴트리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들의 외모와 피해 사례를 강조하면서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2013년에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뉴트리아를 사람의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앞니를 가진 동물로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트리아의 주황색 큰 앞니와 최대 1m에 달하는 몸 길이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괴물쥐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뉴트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트리아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혐오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뉴트리아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뉴트리아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수달이나 다른 야생동물이 잘못 포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경상대학교 수의학과의 연구팀이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웅담의 주요 성분인 우르소대 옥시콜상 UDC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UDCA는 간질환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기존에는 곰의 담즙에서 추출하거나 합성하여 얻었습니다. 뉴트리아의 담즙에서 높은 함량의 UDCA가 발견됨에 따라 뉴트리아를 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트리아가 단순한 해로운 동물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뉴트리아를 사육하여 UDCA를 추출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포획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오히려 뉴트리아를 대량 사육하여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동물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뉴트리아를 웅담 채취를 위한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야생 뉴트리아의 무분별한 포획은 생태계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담즙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기생충이나 질병 전파의 위험이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트리아 담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포획과 거래가 성행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뉴트리아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고, 뉴트리아의 사육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트리아 담즙을 이용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뉴트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은 점차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전문적인 퇴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만 7천여 마리의 뉴트리아를 포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뉴트리아의 서식 지역은 크게 축소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뉴트리아의 감소는 생태계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천과 습지의 식생이 복원되기 시작하고 토종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뉴트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생식물과 습지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트리아의 천적으로 알려진 삭과 수달 등의 야생동물도 개체수가 증가하여 자연적인 생태계 균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뉴트리아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번식력과 적응력을 감안하면 재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뉴트리아가 북쪽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고 퇴치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뉴트리아의 사례는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이익을 쫓아 외래종을 도입한 결과 예상치 못한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정책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